궁금한 사람들도 많고 저도 궁금해요. 형이 이제 그 비숙련 이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명 사람들이 부르는 닭공장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 일단은 먼저 그 비숙련 이민을 신청하게 된 계기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신분 해결을 위해서 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파는 닭을 사서 먹어만 봤지 살아있는 닭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가공이 돼서 나오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요거 간단하게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공정 같은 경우 이제 닭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이비실레이션에서 이제 살아있는 닭을 레일에 걸면은 닭을 이제 죽여가지고 이제 뭐 강제로 뭐 목을 딴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전기 충격으로 닭을 전기를 죽이는 거. 이제 공장에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이비실레이션하고 디본이라고 있어요. 그 이비실레이션이 살아있는 닭을 걸면은 그 닭을 죽이고 닭 깃털을 다 벗겨내고 그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우리 자동 세차장 있잖아요. 닭털을 다 그런 식으로 벗겨내요. 자동 세차장 다 그 레일이 딱 가면서 그래서 다 벗겨내고 자동으로 벗겨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사람 손을 쓰는 건 그렇게 없어요. 그 다음에 내장을 이제 석션을 한다죠. 내장 같은 걸 석션하고 다 벌어내고 구멍 뚫어가지고 닭발 다 잘라내고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 급속 냉동을 시켜요. 한 4시간 동안. 그럼 거기까지 다 자동화하는 거예요? 거의 다죠. 그래서 이제 약간 사람이 어시스트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그 4시간 동안 급속 냉동된 닭이 다시 이제 넘어오거든요. 그게 디본 파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닭을 이제 날개 자르고 뭐 다리 자르고 닭가슴살 자르고 텐더 자르고 그런 레일이 한 8개가 있었는데 그 레인에서 한 레인에 하루에 한 10,000마리 정도 하루에 한 10만 마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만 마리의 닭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하루에 10만 마리. 형 궁금한 게 급속 냉동을 4시간을 시킨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닭을 잡을 때는 냉동된 상태로 잡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게 생닭이 아니라 냉동닭이에요? 어느 정도 냉동이 돼요. 근데 그 급속 냉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냉동을 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있고 또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바로 급속으로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은 닭 이제 숄더라고 어깨를 이제 잘라줘요. 어깨를 잘라주고 또 한 사람은 윙을 자르고 한 사람은 가슴살을 자르고 다리는 자동으로 그 잘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 날개라든지 가슴, 그러니까 텐더라고 하거든요. 안심살인데 그게 단가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거를 뽑기 위해서 다 닭가슴살하고 다 잘라내는 그게 제일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12사람이 하루 종일 8시간씩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10,000마리, 한 레일에 한 10,000마리 정도 하는 거예요. 와, 하루에 10만 마리가 잡혀나가는 거면 와, 어마무시하네 진짜. 그 공정 중에서 형이 했던 일은 어떤 일을?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배치된 일이 이제 디본에서 이제 라인이 딱 있으면 그 닭들이 쫙 나와요. 그거를 이제 레인에 이제 닭을 꽂아주는 일. 그거를 하루에 10,000마리씩 했던 거 이렇게 10,000번을 왔다 갔다 해요. 10,000번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한 7개월 정도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도 잡 비딩 같은 게 있거든요. QC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나마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거기는 파렛잭이라고 1,800파운드 정도까지 딱 맞춰가지고 그걸 옮겨야 되는데 사람 힘으로 못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파렛잭이라고 이제 전기로 옮기는 이제 리프팅하고 이제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그런 파렛잭이 있어요. 그 7개월 하다 파렛잭 오퍼레이터로 한 6개월 정도 계속 그걸 일했던 것 같아요. 이 닭 거는 거는 많이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힘들었죠. 제가 닭 공장에서 15kg 정도 빠졌어요. 와. 하루 종일 10,000마리를 꼽고 그리고 파렛잭 오퍼레이터도 하루에 한 3만 보 이상 걸었거든요. 제가 2년 일했는데 15kg 뺐어요. 와. 3만 보고는 안 빠질 수가 없겠네요. 하루에 3만 보씩 걸었어요. 그럼 시급은 얼마나 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16.5인가 2인가 그 정도 됐는데 그 조금씩 올라요. 근데 지금 거의 한 17 가까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타임 안 하고 일주일에 40시간 하면 한 달에 뭐 한 세금 빼고 하면 한 달에 500에서 한 550 정도. 한 일주일에. 그러면 한 달에 한 2,000불에서 2,500불 정도.
와, 근데 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시급이 적긴 하다. 그래서 비승년 이민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그쪽에 비승년 오는 사람들이 뭐 베트남, 뭐 한국, 뭐 많은 것 같아요. 베트남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 베트남 사람들. 그러면 이 포지션마다 시급은 다 각자 다르게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조금 힘든 데는 약간 뭐 17불 가까이 받고, 근데 그쪽도 기술직이 있어서 뭐 메인터넌스나 이런 데는 시급 한 20불 정도 받는. 메인터넌스가 그 설비들 메인터넌스. 설비 메인터넌스 수리하고 있죠. 시급 한 20불 정도 받고. 그런 것도 다 이제 비딩 잡 같은 걸로 어플라이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슈퍼바이저가 또 뽑아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설비를 만지려면 내가 그 설비에 대해서 난리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기술직들은 또 따로 있고, 그 밑에 이제 어시스트 하거나 기본적인 뭐 뚜껑 붙이고 뭐 볼트 조이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지금 봤던 포지션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에요? 다 누구나 다 자기가 했던 일이 제일 힘든데. 그치. 제가 했던 포지션이 닭을 이제 하루 종일 닭을 이제 꽂아야 돼요. 이제 그 만 마리씩. 그 디본 중에서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하루 종일 이제 날개 자르고 이제 뭐 저기 닭가슴살 자르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거의 뭐 엄청 빠졌으니까. 15kg는 엄청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은 형이 닭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일, 예를 들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나? 힘들었던 일은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닭 레일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3, 4초에 하나씩을 꼽아야 돼요. 3, 4초에 하나씩. 그걸 8시간씩 해야 되거든요. 근데 레일이 계속 오면 쉬지도 못하겠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닭을 다 꽂아줘야지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닭을 자르잖아요. 3인 이상 100% 다 못 꼽잖아요. 근데 이제 최대한 다 꼽아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슈퍼바이저는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닭을 다 꼽아줘야지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어째 일을 하니까. 근데 닭을 다 못 꽂으면은 안 되니까, 그거를 굉장히 슈퍼바이저들이 그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좀 쉬려고 좀 몸 좀 쉰다고 이러면은 뒤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딱 그런 보고 있거든요. 그럼 부담감이 엄청나겠네. 엄청나죠. 처음에는 이제 가면은 이제 일을 하고 영주권 때문에 일을 하고 왔으니까 처음에 이제 죽을 돈 살도 꼽거든요. 죽을 돈 살도. 목표가 있으니까. 어쨌든 해야 되니까 난 당연히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지나고 보면 요령껏 하면 되는데, 처음에 죽을 돈 살도 꼽다가 이제 그게 이제 찬 거를 계속 만지잖아요. 닭이 냉동돼서 오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되면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손이 안 펴져.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아침에 손이 안 펴져가지고 그 정도로 손이 갈려 나갔죠. 그냥 그래서 그걸 제일 못 꼽고 좀 요령 피우면은 이제 슈퍼바이저들이 이제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눈치 보면서 죽을 돈 살돈 꼽았던 게 힘들었던 것 같고. 조지아가 특히 흑인이 많은 동네인데 한 60% 이상이 거의 흑인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처음에 저도 이제 그 흑인에 대한 약간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사실. 무섭기도 하네.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좀 그런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나는 거기서 흑인에 대한 선입견이 뭐 약간 게으르고 뭐 이런 선입견들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애들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되게 친절하게 굉장히 먼저 도와주고 일을 뭐 많이 도와주고 뭐 서로 막 그렇게 해주는 게 많이 도움을 받아서 그런 흑인에 대한 선입견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흑인 영어를 쓰고 조지아는 남부 악센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 커뮤니케이션은 약간 처음에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이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흑인 애들도 진짜 괜찮은 애들도 많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런 선입견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비숙련 이민자인 거예요? 아니야. 그쪽에서 한 70% 이상은 다 미국 사람이에요. 현지인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사실 그런 힘든 일을 뭐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보통 하지만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하는데 근데 거기에 일하는 미국인들은 왜 그쪽 그 힘든 일을 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거기서 뭐 몇십 년씩 일하는 사람도 많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져요. 이 돈 갖고 어떻게 일을 하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인데 혼자
이 월급 갖고 살기 빠듯한데 애들도 있고 할 건데 물론 뭐 맞벌이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하는 애들도 꽤. 근데 물론 오래 하는 애들도 있고 한두 달 만에 그만두는 애들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로테이션이 빨라요. 근데 오래 있는 애들은 굉장히 오래 있고 와보고 이건 전혀 돈도 안 되고 뭐 힘들고 하면 또 금방 가는 애도 금방 가고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 현장 같기도 하네요. 이게. 그런 것도 있고 참 다음 사람들은 뭐 닭공장이 뭐 막장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막장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괜찮은 애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또 공장에 일하고 싶어서 닭공장은 워낙 잘 돌아가니까 사람들 항상 뽑고 사람들 항상 지원해갖고 뭐 매주마다 인터뷰 오려고 사람들 줄 서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터뷰가 줄을 서서 형도 인터뷰 보고 들어가신 거고? 거의 인터뷰라기보다는 이제 영주권 진행하면 이제 한국 사람이나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 뭐 인터뷰 없이 그냥 바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좀 몸 다쳤다고 들었는데. 그 팔찌 오퍼레이터를 하다가 다른 오퍼레이터가 저를 치였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약간 골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리 수술하고 그리고 계속 한 6개월 이상 시팅 잡, 그러니까 오피스 잡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뭐 HR에서도 일했고, 뭐 QC에서도 일했고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네요. 그러니까 배려라기보다는 이제 의사가 이 사람은 시팅 작업밖에 못한다 그런 레터를 주니까 시팅 작업만 시킨 거죠. 걸어 다니는 거 아예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시팅 작업만 하고 앉아서 하는 일이 뭐 사무직밖에 더 있어요. 근데 사무직에서 한 6개월 이상 했던 것 같아요. 다져진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눈치를 보거나 그런 건 없고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 이제 HR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QC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또 어울리면서 일하고 미국에서 사무직은 또 이런 삶이구나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그 현장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데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 좋죠. 한국이랑 완전히 다르죠. 사무직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일만 해주면은 터치를 안 해요. 내가 주어진 일만 해주면은 내가 뭘 하든지 터치만 안 해요. 물론 그게 내 슈퍼바이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HR 슈퍼바이저랑 뭐 제가 일했던 QC 슈퍼바이저랑 사람이 달라가지고 일하는 스타일이 달랐는데 HR 같은 경우는 좀 일하면서 딴짓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HR 다른 QC에 있는 슈퍼바이저나 다른 슈퍼바이저들 내가 해주는 일만 딱 해주면은 내가 뭘 하든지 뭐 음악을 듣든 뭘 하든지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그러니까 사람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현장도 뭐 내가 하는 일만 제대로 해주면은 전혀 뭐 그런 오히려 인종차별 이런 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이 막 으쌰으쌰해서 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야 오히려. 그 일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게 힘든 거 빼고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 뭐 내 위에 이상한 애가 오거나 옆에 이상한 애가 있기도 하거든요. 뭐 좀 젊은 애 나왔고 뭐 자기 힘드니까 뭐 좀 천천히 해라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람 따라 다른데 근데 제가 겪은 애들은 다 애들 괜찮았고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 힘든 거 말고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 한 레인에 보통 10,000마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할당량이에요? 아니면 시간으로 되나요? 시간으로? 10,000마리 못 채워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일이 딱 돌아가는 게 이제 그 RPM이 정해져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제 닭을 얼마나 꼽느냐 보면 슈퍼바이저는 대충 알거든요. 보통 뭐 10마리 꼽고 한두 개 비거나 이런 게 되는데 계속 비우고 이러면은 이제 욕하죠. 뒤에서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적응이 돼서 웬만하면 이제 다 꽂아요, 나중에. 그냥 뭐 기계네. 기계네. 처음에는 그걸 꼽는 걸 둘이서 했었거든요. 제 파트너랑. 근데 나중에 한 3개월 지나서 혼자 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못 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혼자 다 꽂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손가락 갈려 나갔지. 사람이 적응을 하니까 또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형이 너무 잘 꽂으면 뒤에 사람이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형이 좀 못 꽂아주길 좀 바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제 한번 신호를 줘요. 그럼 또 약간 좀 덜 꽂아주고 이렇게 하기도 했던 것 같아. 형이 포지션이 일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 현지인도 있고 그다음에 비숙련 이민 온 사람도 있고 하는데 보통 인종은 어떻게 돼요? 거의 60% 이상은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 뭐 아시안이 한 20-30%, 백인도 뭐 한 20-30% 정도. 백인도 많고. 백인도 좀 은근히 있어요. 근데 50-60%는 흑인들. 근데 조지아가 닭공장에 특히 많은 이유가 닭공장에 물을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면 워시를 하면서 위생에 신경 써야 되니까. 물값이 싸서 그쪽에 닭공장이 많아. 캘리포니아 같은 건 물값 비싸잖아. 그래서 그쪽에 닭공장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도 좀 싸고. 캘리포니아보다 인건비도 싸고. 그래서 뭐 그랬던. 그 닭공장 전체를 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대부분 비숙련 이민자들일 것 같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 그건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70% 이상, 70-80%. 인력 수급이 그렇게 안 되진 않네요. 안 돼요. 항상 사람이 모자라고 항상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근데 그만큼 또 나가니까 또 계속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의 비율은 이민자로 유지를 하는 근데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30%까지는 안 되고 한 20% 정도밖에 안 됐던 생각했던 건 더 적구나. 지원해서 가려고 하는 것도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지원을 하면은 다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가기까지 퍼밋을 받아야 되잖아.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형은 몇 년 걸리셨죠? 저 같은 경우도 닭공장 서류 시작해가지고 저기 영주권까지 받을 거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빠른 케이스예요. 진짜 빠른 케이스. 좀 마지막 시루를 잘 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국에서 진행했던 사람은 7년 이상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진행을 해서 좀 잘 된 케이스. 근데 4년이 걸렸지만은 저도 좀 늦게 나온 케이스. 빨리 나온 케이스는 뭐 3년 만에 나온 사람들도 있고, 더 빨리 나온 사람들도 많고. 1년 차이가 형한테는 엄청 클 텐데, 그죠. 나이도 있어서. 근데 그런 거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긴 받죠. 엄청 받죠. 다 똑같이 시작했던 사람이 나오고 있으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죠. 나는 왜 안 나오지? 첫째로는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서류적으로. 그래서 늦게 나오나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미국 생활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내려놓고 한국과는 많이 다른 그런 것도 있겠죠. 미국에 오면은 뭐 좋게 보면 여유롭다고 해야 되고 나쁘게 보면 좀 느리고 좀 슬로우 라이프인데 거기에 적응을 하면은 한국 생각 꼭 하고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형이 이제 어쨌든 간에 거기서 소수 인종이었잖아요, 닭공장에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뭐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뭔가 그런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물론 뭐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신에서 넘기기도 하고 정 못 참겠다 싶으면 슈퍼바이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또 걔가 오히려 또 안 해주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가 신경 써주는 슈퍼바이저가 있고 또 신경 안 써주는 슈퍼바이저가 있고 나 몰라 하는 사람. 근데 저는 다행히 슈퍼바이저 좀 잘 만나서 그런 걸 좀 이야기하니까 또 나름 그 걔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형이 받았던 그 부당한 대우 그 사람한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냥 소리를 지르거나 그냥 다른 애들한테는 안 그럴 걸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손가락질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좀 있긴 있었어요.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지 전체적으로는 안 그렇고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바꿨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을 하지 착하지 않은 몇몇의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형 마지막으로 미국에 이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닭공장으로 비숙련 이민을 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미국 이민이라는 게 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오잖아요. 그런데 첫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그 절박한 거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미국에서 뭘 하고 싶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에어라인 파일럿이 되고 싶다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닭공장가에 가서 영주권을 할 용기도 있었고 갔다 왔잖아요.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근데 미국에서 뭐 어째 가면 뭐 어째 되겠지 어째 이런 의지가 없다면은 자기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첫째 마음가짐, 둘째는 현실적인 걸 생각해야겠죠. 경제력.
두 개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남들 가니까 아니면 미국 살아보고 싶어서 아, 간다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비추천하시고. 비추죠. 근데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으면은 미국은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나라니까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뚜렷하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한테는 추천을 하고 그냥 막연하게 미국 가서 살아보고 싶다 아니면 그냥 남들 가니까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에게는 비추천을 하신다. 경제력만 된다면은 뭐 미국 살만 하겠지만 대부분이 다 경제력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만은 그게 없다면은 그만큼 뚜렷한 목표라든지 그런 절박함과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다 보면 그런 기회는 자기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기는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나라지만은 나라지만 그런 노력도 따르고 다른 희생을 감수할 만큼의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이티브도 아니고 그렇지. 소수 인종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본인이 고려해야 되고. 어쨌든 미국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어쨌든 영어는 무조건 잘 해야 되는 거고 영어 못하면 물론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퀄리티가 떨어지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남들보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좀 좋은 퀄리파이된 잡을 잡으려면은 일단 영어는 필수가 돼야 되고 그게 따른 노력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지금도 요즘 영어 공부 계속 하고 있어요. 정말 반백살이 돼서도 네이티브가 정말 되려면 노력하고 힘들어요. 영어 공부 노력하고 비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몸 관리하려고 매일마다 그렇죠. 운동하고 파이럿은 또 그게 중요하니까 형 정말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제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굉장히 올라가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형을 보고 제가 나이가 형이랑 비슷한 분들을 보면 정말 이 활력이 다른 것 같아요. 거의 형은 뭐 신입사원 수준으로 다시 노력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기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니까 내 자신도 굉장히 그 자기 관리를 억지로 해서 저절로 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 멘탈도 좋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선순환이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뭐 에어라인 파일럿이 되면 다 극복이 될 거니까. 좋은 쪽을 생각하니까 결과도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머지않은 시간에 꼭 원하는 목표 이뤘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가셔야죠. 같이 가셔야죠. 형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